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정입니다. 제74회 3쿠션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8강전 나머지 2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행직 선수가 벨기에의 에디맥스 선수를 상대하는 경기 허일영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숨 좀 돌리고 오셨습니까? 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더 멋진 경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 올해와 같은 홈팬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1번 테이블 소개가 됐습니다. 벨기에 에디맥스 선수, 이번 대회 세계 랭킹 10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이변의 주인공인 루벤 레가스피 선수와 또 프랑스의 제레미 뷰리 선수의 승부가 8강전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의 이번 경기,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당구 선수가 1000명이라면 999명은 없었어야 하는 김행직 선수거든요. 네. 앞선 경기 디온 넬린 선수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36대 15, 21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마감을 했었고, 그 경기를 뒤집어 버리면서 8강에 진출한 김행직 선수입니다. 디오넬리 선수가 6점, 10점을 기록하면서 하프타임을 20점이 넘는 점수차로 하프타임을 마쳐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요. 그 점수차를 김행직 선수가 정말 발군의 실력과 큰 심장으로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가 완벽한 뱅킹과 함께 초구를 잡았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 와이셔츠까지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온 것 같은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이 8강전 즐겨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김행직의 초구입니다. 자, 뱅킹의 중요성 말할 필요도 없고요. 뱅킹에서 잘 이겼고, 이제 초구, 첫 번째 초구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께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얇았지만 자신감 있게 득점을 잘 이뤄냈어요. 자, 김행직 선수는 통산 에디맥스를 상대로 2016년도 이후에 4번 이기고 1번밖에 지지 않았는데요. 1번 지고 이후에 4번 이겼습니다. 네, 역대 전적으로 지금 김민수 선수가 압도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에디맥스 선수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클래스의 선수고요. 그에 못지않게 더 각광받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선수가 10명이 출전했는데 이제 홀로 남아서 세계의 나머지 최강의 선수들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자, 두께 조절에 온 힘을 실었고 이 스트로크로 연속 득점을 뽑아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나 세계 최고의 당구 스타 김행직 선수의 경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행직 선수의 대역전극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도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퍼져나가는 공이 되면서 2점으로 출발하는 초구였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초구 배치가 지금 공의 배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포지션을 생각하느라 속도가 조금 느리고 내공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보였지만 이제 아직 괜찮습니다. 아마 선수들도 앞서 이 테이블에서 펼쳐졌던 혈투를 어느 정도 좀 보고 왔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들의 경기에 의식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에디맥스의 바깥 돌리기 첫 번째 공략, 득점과 함께 출발합니다. 조심스러운 바깥 돌리기 두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밀어놓고 속도를 늦춰서 내공이 길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디온 넬린과 툴가이 오락을 꺾었고 32강에서 서창훈 선수를, 그리고 16강에서 사메 시돔을 넉넉하게 꺾고 올라온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퍼져나가는 옆돌리기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에디맥스 선수는 뭐 지금까지 8강까지 올라오면서 크나큰 어려움이 없이 올라왔는데 이제 8강에서 본인이 가장 경계하고 힘들어하는 상대인 김행지 선수를 만났죠. 이번 시즌 호치민 월드컵에서의 우승도 한 차례가 있고요. 또 큰 무대로 올라갈수록 집중력이 더해지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 승부사 에디맥스입니다. 뭐 4대 천왕을 제외하고 4대 천왕과 버금가는 최고의 실력자로 이 직전의 경기에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 에디맥스 선수를 꼽죠. 세계 선수권 2회 우승에 빛나는 에디맥스 선수. 그렇지만 이제 김행지 선수는 월드컵 3회 우승과 세계 선수권 2위를 기록하고 이제 가장 젊은 세계 당구 10위권 이내에서 가장 젊은 대한민국의 스타입니다. 자, 에디맥스도 2점으로 출발을 하는 8강전 경기입니다. 이제 김행직 선수의 옆돌리기 만나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김행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 없다. 너무 무표정으로 당구를 친다는데 결국 운동선수는 실력으로 승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경기력의 내용이 그 누구보다 극적인 경기력, 그리고 상대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을 때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그림과 같은 역전승을 정말 많이 이루어내는 선수죠. 지금은 옆돌리기가 아니라 안으로 돌리기 선택으로 변경을 하면서 득점을 뽑습니다. 김행희 선수는 참 이제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상대 선수가 너무 잘 치는 경기에는 어떻게 포기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상대에게 한 10점, 20점을 지고 있어도 김행지 선수라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여지없이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승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구 선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 중에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멘탈을 가진 스포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도 이름이 꼽혀야 하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자, 키스의 위험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치자 말자 키스 위험을 간파하고 한번 신중하게 봤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 전 경기 정말 극적인 이 체육관 전체를 환희의 도가니 속으로 부르는 이 역전 경기의 흥분이 아직 남아 있을 텐데요. 김혜희 선수는 뭐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껴치기로 길게 돌려보는 에디맥스 득점이 됩니다. 자, 저희 옆에 도부용 롬날 선수도 자리를 잡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 두 선수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 내공을 속도를 탄력을 살짝 살려서 떨어지게 만드는 공격이죠. 앞선 경기처럼 뭐 진흙탕 싸움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김행직 선수의 경기처럼 뭐 대역전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원한 이 난타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구 경기 한 경기 직사각형이 똑같은 당구대지만 정말 다른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드라마가 펼쳐지죠. 자, 일목적공이 옆돌리기로 득점합니다. 포지션 위주보다는 시원시원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득점 위주의 초반 본인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에디맥스 선수의 이 좋은 성적이 나오는 대회를 꼭 살펴보면 초반에 두 자릿수 하이런이 나왔던 경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뭐 예선에서 1.95이 평범한 상대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서 그렇게 뭐 뛰어난 경기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오기로 4연속 득점. 살짝 끌어놓고 두꺼운 두께를 통해서 회전력을 증가시켜서 되돌아오기로 무난하게 득점을 했어요.
김행지 선수가 유달리 역전승이 많은데 좀 이번 경기만큼은 좀 앞서 나가고 있으면 조금 더 숨이 쉬어질 것 같은데요. 예. 에디맥스 선수를 상대로 또 쉬운 경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넓게 퍼뜨리면서 옆돌리기 다시 한번 득점됩니다. 김행지 선수의 앞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전의 마지막 이닝에서 이제 디온 넬린 선수가 36점으로 끝을 냈었고 네, 그렇기 10점을 때문에 기록하면서, 네. 그 이후에 정말 후반 시작하자마자 조금 치고 잠그고 조금 치고 잠그고 마치 베개 롤드컵 결승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디오넬 선수가 이제 김민수 선수가 쫓아오면서 다급해하고 초조하는 모습을 분명히 여실히 보여줬죠. 네. 그러나 또 승부사적 기질에 있어서 에디맥스 선수는 디온넬리 선수와는 또 한 차원 다른 선수. 김행직의 로열 로드 왕으로 가는 길에 호적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특유의 스트로크죠. 네, 내공 회전을 부여하기 위해서 쇼트 스트로크 나가는데 짧게 나가면서 더 짧게 나가기 위해서 스트로크 피니시 순간에 끌어당기는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이어지는 공격. 옆돌리기와 비껴치기 고민을 하다가 흰 공 쪽을 바라봅니다. 두께가 조금 어려워도 옆돌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흰 공보다 먼저 지나갔고요. 틈이 있는 공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참 공격력 좋아요. 그런 대회전을 전혀 무리 없이 가볍게 이번 3쿠션 옆돌리기를 구사하는 것처럼 대회전을 가볍게 돌리고 포지션까지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모습에 뭐 김민희 선수가 어떤 위축이 될 리는 없고요. 항상 만나는 선수가 이 정도의 품질의 선수들이니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에디맥스 선수에게 도전하지 않는 한국 선수는 대한민국의 김행식 선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에디맥스 선수가 더 긴장하고 김민지 선수에게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초반에 에디맥스 선수의 특유의 이 경쾌한 스트로크가 나오면서 8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던 상황에서 자, 리버스 샌드 서서 올라오는 각 나쁘지 않는데요. 방향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9연속 득점. 사고의 폭이 지금 초반부터 상당히 폭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간 두께를 쓰면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빨간 공 키스 문제 없고요. 펼쳐 나오면서 다시 칩니다. 득점. 10점째. 평범한 두께를 노렸을 때는 빨간 공이 이목적 공의 자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더 쓰면서 끌림을 억제하고 회전력으로 득점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빨간 공이 조금만 더 얇았으면 흰 공을 때렸겠죠.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캐치하고 섬세한 당구를 구사합니다. 아직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의미 있는 두 자릿수 아이런이 에디맥스에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아주 간결한 스트로크로 계속해서 득점이 이어집니다. 에디맥스 선수 컨디션 너무 좋네요. 불과 이닝인데요 지금. 에디맥스 선수가 앞선 경기 시돔 선수와의 경기에서 후반전부터 완전히 살아나면서 시돔 선수를 무력화시켰었고요. 네. 이번 경기에선 전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퍼뜨릴 수가 있나요? 지금은 모자랍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지금 공격도 매우 위력적이었죠. 회전력을 충분히 살려줬습니다. 2에서 3까지 눕는 라인이 충분히 보였으나 조금 강했죠. 아마 이 득점을 하지 못한 걸 에디맥스 선수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행직 선수 세 번째 이닝 출발합니다. 자,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끌리지 않도록 충분히 밀어넣고 좋아요.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라인이었거든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가 매우 제한되고 그 두꺼운 두께에서도 내공이 적당한 회전을 먹게 하려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노력을 쏟아부었던 김행직 선수. 본인 스스로도 이 대회와 또 승부 하나하나에 대한 집착과 또 열정을 보이고 있는 최근임입니다. 자,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력을 살려놓으려고 했는데요. 두께가 약간 얇고 거칠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부드럽게 라운드를 그리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요. 13대 4에서 에디맥스의 세 번째 이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켜치기 완전히 길게. 허허, 좋아요. 예. 에러가 나올 만한 공인데요. 에러가 나오지 않아요. 아주 날선 득점력을 예.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보통은요 살짝 빗나가도 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꽂혀서 들어갑니다. 자, 14대 4 10점 차고요. 야, 되도록 이 라인이 진짜 한 점과 같은 라인인데요. 이걸 시도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 넘어가는 공이 됩니다. 네, 네. 정말 날카롭습니다. 무서워요. 그 와중에 지금 세이프티까지 만들어지는 모양이 하기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죠. 8강에서 이 정도의 분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위력적입니다. 다만 초반에 에디맥스 선수가 이렇게 득점하고 잠그려는 의도를 보인다. 제가 아는 김맹식 선수는 표정은 완전 덤덤합니다만 속에서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점의 점수차는 전혀 위력적이지 못합니다. 걱정할 점수차가 전혀 아니죠. 내 점수를 막겠다라는 상대의 의도가 보이는 순간 김행직의 칼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자, 밀려서 리버스 걸려 들어갔어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아주 좋아하는 이 높은 위치에서의 리버스 공격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고민을 했고요. 자, 안으로 돌리기 길게 정교한 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투쿠션까지 정확하게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 경기장의 모든 시선이 김행직 선수의 움직임, 김행직 선수의 스트로크, 그리고 김행직 선수의 발걸음에 향해 있습니다. 생애 첫 세계 선수권 대회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는 약간의 2립의 김행직이죠. 30살이 됐으니까요.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좁혀봅니다. 연속 석점. 정말 차분하게 잘 칩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요. 아무리 쉬운 공이 오더라도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고 공 하나하나에 본인의 모든 걸 다 담을 줄 아는 놀라운 선수입니다. 관중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선수들도 이 경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3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경기 최고의 일단 공이 왔어요. 자, 두툼하게 밀어내면서 직접 떨어뜨리는 공. 이 공이 들어가고 노란 공이 올라간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공인데요. 공 한 개 한 개를 해결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양쪽 모두 확인을 해보고요. 머릿속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합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서 바로 나오기는 힘들고요. 짧게 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얇은 두께에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버렸어요. 잘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옆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차라리 훨씬 나아요. 두꺼운 두께에서 마음 놓고 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가 회전력으로. 자, 펼쳐줍니다. 김행직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5연속 득점. 이게 김행직 선수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실수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포지션까지 이루어내고 정말 부드러운 타격감을 보여주는 완벽한 품질의 옆돌리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공도 나올 수 있죠. 바로 엎드립니다. 옆돌리기. 시원하게 들어가야 되죠? 네, 득점 문제 없고요. 네, 자신있게 잘 들어갔어요. 6연속 득점. 너무 천천히 내려와가지고 이목적공하고 내공하고 붙으면 안 되거든요. 굳이 그렇지만 이제 보통 쪼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키스가 나면서 좀 내공하고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파고 들어서 멈춰버렸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어떤 해법을 찾아내길 바라봅니다. 자, 노란 공을 두꺼운 두께에서 맞춰서 회전력으로 오겠다는 거죠. 지나치게 끌지 않고 회전력으로. 좋아요. 예, 7연속 득점. 세계 선수권 8강입니다. 참, 네. 이런 불과 30세 나이 김혜기 선수가 4대 천왕을 비롯해서 세계 당구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멘탈이고 품질이거든요. 선수가 상대가 장타를 쳤을 때 보통 몸이 죽습니다. 그렇죠. 몸이 쉬고 있고 그 상대의 장타에 기죽지 않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선수 김행직 선수입니다. 자, 이 공을 살짝 끌어서 비껴치기로. 자, 바로 노렸어요. 회전력. 쿠션. 자, 너무 깊이 들어간 감이 있어요. 이 공이 네네. 서서 올라가는군요. 7점의 하이런 오늘 경기 4이닝째 보여줬습니다. 자, 애매한 포쿠션으로 노리지 않고 완벽하게 끌어서 3쿠션으로 바로 놀리려는 모습 의미가 있고 자신감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에 가는 길을 확인했던 김행직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에드맥스 선수 쪽에 부담감은 주어지거든요. 에드맥스의 액션 어떨지. 그렇죠. 바로 이 부담감이 이 득점 실패로 나타납니다. 내가 장타를 쳤는데 상대가 똑같이 장타를 치고 따라오면 앞에 장타를 친 사람이 사실은 부담이 더 생깁니다. 그럼요. 역시 행직은 잘 치는 선수다라는 걸 새삼 느끼는 모습이고요. 자, 석점 차에서 김행직 선수의 대회전. 자,
키스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되는 공입니다. 마냥 칠 수는 없어요. 두꺼운 두께 네. 내에서도 짧아지지 않게 회전을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공인데요. 그러나 지금 에이, 살짝 짧아졌군요. 그렇죠. 지금 더 얇게 맞추면 뭐 키스에 무난하게 득점이 무난하게 되는데 키스를 뺄 방법이 없습니다.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내에서 내 공의 회전을 제어해야 되는 수준 높은 공이었는데 약간 그러질 못했네요. 바로 지금 빈 공간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에디 맥스 선수고요. 자, 넣어치기는 쉽지 않은데요. 투뱅크로 들어가나요? 넣어치기로 들어가네요. 정말 가벼운 타구감으로. 네. 뽑아냅니다. 부드럽게 넣어치기로 한 점을 올리고 있는 에디 맥스. 자, 바깥 돌리기 최고 얇은 두께에서 길어지지 않게 약간의 임팩트를 살짝 주는 공이죠. 자, 코너를 돌았고요. 네. 가장 짧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라인 좋아요. 네, 좋습니다. 충분한 회전으로 감겨 들어왔고요. 연속 득점. 오 이닝째 김영직은 2점대, 에드맥스 3점대 에버리지 기록 중입니다. 안으로 돌리기 포쿠션으로 노립니다. 자, 깊게 돌아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득점. 자, 3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에디맥스입니다. 자, 마냥 쉬워만 보이진 않는 공인데요. 뭐 길들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길을 골라야 되는데요. 끌어서 바깥 돌리기 길게 들어가네요. 공의 움직임 볼까요? 약간 많이 끌린 감이 있어요. 네. 아직 100% 모든 공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7대 11) 오늘 김현식 선수가 앞서 넬린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렇고 이 끌어서 만들어낸 컨트롤에서의 정교함,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완전히 짧게 들어가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여기 틈이 있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은 뭐 객관적으로 미스라고 봐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노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끌렸고요. 다이렉트로 노렸을 때 조금 길어도 득점이 되는 공인데 너무 짧게 들어갔죠. 네. 에디맥스 선수의 표정은 지금 뭐 결승전 한 두 선수 나란히 5점 정도 남았을 때 표정이거든요. 그만큼의 긴장감이 경기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자, 거의 공타 없이 메이닝 득점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은 얇게 끌어야 됩니다. 일목적공 키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얇게 끌면서 처리하는 게 핵심인 공이죠. 19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예.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뻔한 드라마가 없고 뻔한 드라마는 재미가 없죠. 예, 이 세계 3 쿠션 당구 선수권 대회란 것은 가장 극적이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화려한 무대입니다. 다이나믹하고요. 바깥쪽으로 돌아서 이제 못 끌었어요. 네. 자, 끄는 공에서 지금 두 이닝째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이 앞에서 이런 공에서 한번 너무 짧게 빠뜨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째 입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길어버렸죠. 다음 라운드에 또 이런 공이 오면 또 반드시 맞출 겁니다. 몸의 근육의 활용 정도 자체를 몸으로 또 기억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김행식 선수의 7번째 이닝입니다. 자, 대회전이죠.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입니다. 두께를 좀 쓰면서도 내공의 탄력을 높여서 가능한 공입니다. 자, 길게 들어갔어요. 네. 자, 깊게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공인데요. 길게 들어. 네, 와, 깊게 들어가네요. 야, 내공의 속도감이 괜찮았는데요. 약간씩의 오차가 있습니다만 뭐 지금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자, 19 대 11 8점 차에서 에디맥스의 7번째 이닝. 좁게 리버스로 올라오지 못하는 공입니다. 공 자체의 설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 얇게 들어가게 되면 더 키스거든요. 두께를 쓰면서도 이 공의 라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공이었죠. 없는 공은 아니었고요. 좋은 득점력으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일목적궁 부드럽게 처리했고요. 자, 잘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맞았어요. 괜찮아요. 빗개치기 충분히 나오는 각도입니다. 뭐 일목적궁과 내공의 속도가 같아서 원투 이후에 키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야 뭐 흔히 꽤 뚫고 있죠. 일목적궁을 살짝 먼저 보내면서 내공의 라운드를 그리면서 편안하게 내려옵니다. 좋아요. 짧게 득점. 네, 이렇게 맞으면 좋죠. 이런 식으로 빗겨 맞으면 항상 좋아요. 앞선 경기를 에디맥스 선수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있어도 앞서 있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 부담감은 이 경기 중에 언젠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김혜 선수를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에디머스 선수입니다. 자, 신중하게 엎드립니다.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중단의 상점의 회전력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되죠. 넓게 퍼뜨렸고요. 여기서의 회전. 좋아요. 좋아요. 네, 3연속 득점. 최대한 맞을 수 있는 면적을 넓게 확보를 했던 회전입니다. 김민기 선수의 최대의 강점은 아무리 어려운 공이 나와도 담담한 표정으로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요. 어느새 간격을 다시 좁히고 있는 김행직. 자, 횡단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들어갔군요. 자, 볼까요? 빨간 공. 네. 키스가 있었습니다. 옆돌리기 대전이 라인이 애매했던데 하여튼 대전이 뭐 합리적이었네요. 조금만 더 두껍게 맞출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공이 더 한 번 더 빠르게 내려가는
라인을 잡았을 거예요. 이 경기의 승자는 맞은편 테이블 제레미 뷰리와 루벤 레가스피 선수의 승자와 내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옆으로 돌리기. 실수가 나와선 안 되는 경기. 저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실수는 두 선수 모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방식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득점의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공격은 선수들이 잘 놓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일목적공이 내공이 가까이 있고 궤적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잘 놓치지 않죠. 두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일목적공이 가까이만 있다면 원하는 모든 두께를 맞출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도 공의 배치가 좋아요. 다음 공이 어떻게 쓰냐의 문제죠. 리버스 엔드로 들어가는 공격입니다. 리버스 엔드 공략 여유가 있습니다. 네. 석점. 이런 공들에서 완전히 짧게 치는 게 나으냐 리버스 엔드로 치는 게 나으냐의 유무는 힘의 유무입니다. 네, 완전히 짧게 치려고 하면 임팩트를 조금 더 줘야 되고 더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더 적은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또 공이 배열이 괜찮아요.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목적 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들어가면서 내 공을 넘어가지 않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도 적절한 회전과 함께 감겨 들어오는 득점. 에드먼 선수 참 물 흐르듯이 잘 칩니다. 네, 정말 좋은 선수고요. 네, 에드먼 선수는 이제 상대가 너무 잘 치고 본인이 공이 어려워서 지는 경우가 있지 갑자기 에드먼 선수가 이상하게 공을 쳐서 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래요. 자, 지금 옆돌리기는 어떻죠? 지금도 좋습니다. 5점. 김민기 선수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누가 더 빨리 기회를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김행직이라는 선수를 상대로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이 전투태세가 잘 갖춰져서 그렇겠습니다만 초반에 참 잘들 치네요. 디온넬린 선수도 그렇고 이번 8강전 에디맥스 역시 초반에 공격력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3.0에 도달했습니다.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 돌아서 다시 한번 득점을 찾아갑니다. 일단 무리한 속도로 공을 구사하지 않으니까 공 하나가 항상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내 공과 그러니까 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고 공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씁니다. 항상 두세 가지 이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공들이 배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입맛에 맞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끝나줬으면 좋겠네요. 25점째를 벌써 도착한 에디맥스입니다. 비껴치기로 가나요? 마지막 회전 돌아 나갑니다. 네, 다행입니다. 참, 네. 자, 정말 숨을 쉽게 쉬기 어려운 두 선수의 긴장감 넘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에디맥스 선수가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면서 9이닝째에 25득점으로 올렸고요. 김행직 선수가 25대 14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자, 3.125
그리고 1.750의 전반이었습니다. 김익 선수가 후반에 첫 공격이기 때문에 또 한번 김익 선수의 이 강인한 마음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어요. 네, 지금 뭐 이 시청하고 계시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저희는 다시 한번 김행식 선수의 경기로 후반전 돌아오겠습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ganay wins his 7th.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 김행식 선수 이제 후반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행식 선수가 참 하루에 2경기를 치르는데 정말 하루에 가장 피곤한 2경기입니다. 그러나 이 태극마크의 부담감과 자부심을 알고 있는 이 선수가 또 본인의 개인의 영광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후반전
분전해 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김민수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요. 자신감도 좋고요. 힘든 경기지만 한번 끝까지 마지막 1점 순간까지 기대를 한번 모아봅니다. 좋습니다. 출발 좋아요. 예. 저 당구를 칠 줄 아는 분들은 모두가 느낍니다. 내공이 이제 원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이 원뱅크 샷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자, 저렇게 차분하게 안전하게 해냅니다. 후반전의 첫 공격으로서 기선 제압으로서 상당히 좋았는데 버텨야죠. 야속하게 공이 서더라도 김행식 선수 조금만 버텨주면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참 신체 조건, 스타성, 참 경기력, 멘탈, 이 삼박자를 다 갖춘 선수가 이게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선수인데요. 당기면서 라인 제어가 됐어요. 출발 순간에 저거는 이적구를 향해서 그대로 역회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회전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공의 궤적을 만들어줍니다. 공이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네. 빨간 공에게 접근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각인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각처럼 공이 다닙니다. 11점 차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대와 집중력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디 맥스고요. 자, 백스윙이 힘찬데요. 횡단인가요? 횡단이죠. 내려가야죠. 한 번 더. 조금 부족하나요? 한 번 더. 내려가지 못합니다. 시원한 공격. 좋았는데요. 정말 시원하고 좋은 공격이었죠. 저 분리각이 이제 사실은 이제 넘어가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모든 임팩트를 다 써야 되는 공인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모자라 버립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김혜ing 선수가 약간 한숨을 쉬고 침을 꼴깍 삼키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25대 16, 9점 차에서 후반전 에디 맥스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짧게 구사하면서 짧게 확실하게 구사했네요. 네. 사실 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의 첫 이닝을 보면 이 선수가 어떤 상태로 다시 후반전에 임하는지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에디 맥스 선수 이 집중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실수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한 힘으로 리버스 엔드로 노릴 법한 공격인데 저 사이로 빠져나가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무리한 힘을 써서 완전히 짧게 득점을 하네요. 자, 지금은 뭐 거의 한계치로 뽑아내겠다는 각오죠. 예. 2점. 조금의 이 승기를 잡았을 때 득점 오른쪽으로 조금 부드럽게 공격을 하면서 포지션을 노릴 만한 공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승기를 잡았을 때 득점 위주의 과감한 공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제 에디 맥스 선수가 이기고 있지만 지금 부담이 약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다이렉트로 노렸기 때문에 리버스 엔드로 들어가는 행운이 나오기 힘들어요. 자, 공이 조금 떠주면 김행식 선수 또 한 번 반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키스를 예민한 두께로 잡아내면서 짧게 리버스 엔드식으로 노릴 수도 있고요. 빗개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빗개치기는 밀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안으로 완전히 짧게를 칠 수도 있는 공이고요. 자, 그렇죠. 이렇게 바깥 돌리기가 지금 가장 합리적인 공입니다. 자, 속도가 잘 살아있어요. 떨어지죠? 충분히 살아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김행식. 이런 열세는 김행식 선수의 힘이 되나봐요. 뒤져있을 때의 집중력이 정말 남다르게 끌어올려집니다. 살짝 끌어서 들어가죠. 키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외전 길게 공략합니다.
한 번 더 코너 쪽 돌아서 자, 돌아서 감기면 안 돼요. 감기면 안 돼요. 회전이 살아있네요. 조금 부족해 보이더니 회전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속도를 살리지 않으면 활주거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회전이 끝까지 살아서 이 감겨 들어가는 이 라인을 잡아내기가 조금 더 느슨하게 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힘이 나오지 않고요. 참 딜레마가 있는 공입니다. 살살 칠 수는 없고 강하게 치면 짧아지고요. 자, 지금 이제 이 8강에 올라와 있는 이 슈퍼스타들이 전부 1960년대생들 슈퍼스타들이 올라와 있는데 대한민국 1992년생에 대한민국의 김혜희 선수가 홀로 세계적인 선수를 맞아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정말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에디맥스의 한 점이 나왔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최근에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요. 당구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피곤해질 수 있는 시점에서의 집중력의 차이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 두께 날카롭네요. 네. 완벽합니다. 중앙으로 보통 이제 일목적 공이 부딪히자마자 보통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안 들어갈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정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을 때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에디맥스고요. 하지만 김행직 선수도 좋을 때 경기력이라면 전혀 뒤처질 게 없는 8강전 승부입니다. 빈틈없는 공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0점. 먼 거리에서도 일목적 공의 두께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뱅크샷은 좀 힘들죠. 자, 바깥 돌리기 이상적인 공이죠. 일목적 공을 다시 올리는 완벽한 모양으로 보냈고요. 일목적 공이 조금 강하게 맞아서 일단 공은 조금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에디맥스와 김행식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가 못 쳐주길 기다릴 게 아니라 제발 공 한 번만 어렵게 서라 정도의 바람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서 있는 공을 못 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와, 이 키스도 빠져나가면서 득점입니다. 일목적 공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두꺼운 두께에서 짧게 쳐야 되는데 그럼 키스가 있거든요. 그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득점의 라인까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과정이 억지스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두 경기 연속으로 또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 마음을 잘 다잡을 필요가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이 왼쪽으로 리버스 엔드로 짧게 노리네요. 확률을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키스 빠지면서 득점됩니다. 이런 확률을 노린 공에서 한 번쯤 빠져야 되는데 저렇게 한 점을 노린 공이 아니거든요. 그 방향으로 보낸 공인데 키스도 빠지고 가까스로 득점도 되고요.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공인데 경기에 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약간 인사를 하죠. 앞서 허일영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장타를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살짝 좀 풀리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처럼 약간 행운의 득점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약간 좀 뭔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에디먼 선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인터벌에 가져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렇네요. 바로 엎드려서 칠만 한데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템포 늦췄다가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엎드리는 이런 치밀함. 이 참 유럽 선수들, 특히 정상급의 선수들은 사실은 유럽 선수들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이거 패턴, 루틴 그리고 차분함 이런 것들로 본인의 실력 이상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참 많아요. 12이닝이 현재 33득점째. 3뱅크
길게 대회전으로 돌아서 이 공도 한가운데로 득점이 됩니다. 7점. 네. 오마이 갓입니다. 라인이 네. 안 맞을 라인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네. 다득점의 흐름인데요. 극도의 어려운 공이 아니면 모든 공이 맞아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루틴과 편안한 샷을 가져가고 있어요. 옆돌리기 지금은 자 여기서 김행직에게 다시 기회가 옵니다. 에디모 선수 뭐 이래 잘 쳐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UNBA 세계 3쿠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수준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좀 못 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대한민국 김행직 선수도 이 정도의 실력을 사실은 이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안 올 뿐이죠. 야, 또 이 점수에서 시작해야 되네요. 네. 네, 김행직 선수 치고 잠그고 치고 잠그고 정말 까다로운 공인데요. 밀어서 바운딩 득점. 와. 아. 김행직의 시간은 네.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와 멋져요. 지금 라인이 밀어치기 바운딩이 단순한 라인이 아니라서 저렇게 이제 완전히 이런 밀리는 빗각에서는 힘들거든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맞출 수 있는 각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리는데 저 먼 거리에 있는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줍니다. 저런 과감한 공격을 이런 큰 점수 차에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김혜기 선수의 담력이죠. 자칫 잘못하면 세이프티 위주의 공격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옆돌리기 지금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김혜기 선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력과 몸 상태, 정신력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또 한번 시간을 갖고 있고요. 자, 밀어치기 하나 그리고 지금 끌어서 이제 옆돌리는 공 하나. 앞서 이 디온 넬린 선수와의 경기 때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옆돌리기들을 구사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득점을 해냈던 김행직 선수거든요. 김행직 선수의 대역전 드라마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많은 분들 백일 월드컵 기억하실 거고요. 자, 또 서바이벌에서 사이그너 선수를 탈락시킨 7득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디온 넬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에디맥스를 상대하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있어요. 옆돌리기 짧게 키스도 없고요. 라인 자체는 잘 살아 있습니다. 코너 돌았고 짧게 떨어지는 공 방향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10점, 20점 차가 벌어져도 승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김행직 선수입니다. 지금은 걸어치기인가요? 넣어치기로 짧게. 네, 지금은 닿지 않았습니다. 석점. 두께 자체가 짧게 고르를 하니까 본능적으로 살짝 얇게 구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얇은 두께가 내공의 분리각을 너무 만들지 못해서 짧게 빠지네요. 34대 20 앞서 있는 에디맥스의 11번째 공격입니다. 자, 짧게 공략하면서 바깥 돌리기. 공이 좀 잠겨야 할 텐데 오늘 네. 이번 경기 정말 공들이 잘 풀리고 있고 스스로 풀어가고 있는 맥스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바로 노리는 공격. 직접 맞고 들어가면서 득점. 지금 라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두꺼운 두께로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두께로 구사했을 때 내공이 돌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을 무겁게 약간은 천천히 보내면서 장단으로 대회전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켜치기 짧게 들어가죠. 김행직 선수 자, 태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도 오차 없이 들어가는 에디맥스입니다. 자, 사메시돔 선수의 경기에서 봤지만 이런 비켜치기 허공이 떠있는 짧게가 만만한 공이 아니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에디맥스 선수가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예, 득점이 잘 풀리는 와중에서도 신중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꼼꼼합니다. 안쪽 끌어치는 횡단, 조금씩 내 쪽으로 당겨지는 횡단을 치는데도 그 안에서도 일목적공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네, 보통 키스가 전혀 없는 공인데도 혹시나 일목적공의 위치가 두꺼우면 내공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꼼꼼해요, 꼼꼼해. 38점이군요. 에버리지가 3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뱅크로 걸어친다는 건가요? 네, 걸리지 않았습니다. 12이닝째로 이제 접어들겠고요. 자, 김행식 선수에게 파이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비키치기 짧게 치는데 뭐 문제가 없죠. 회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살짝 짧게 빠지는 라인이 아니면 사실 빠질 라인이 잘 없습니다. 자, 직접 들어가는군요. 좋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서 또 김행식 선수 본인 능력을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공이 떠있는 옆돌리기지만 자, 바깥 돌리기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저런 모습. 미련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혹시 바깥 돌리기가 내가 못 본 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완전히 길게. 네, 좋아요. 연속 득점. 참 이 추격을 하는 흐름을 2경기 연속 가져간다라는 건 선수에게 참 가혹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대를 하는 것 자체도 선수에게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이 선수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든 선수 본인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력이 네. 되고 믿을만 하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당구 팬들이 김행식 선수에게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자, 길게 얇았어요. 예, 네, 두께가 얇았어요. 이런 공들에서 이제 조금 까다롭게 서주면 예, 실수가 나오더라도 또 반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공 뭐 거의 뭐 도저히 칠 공이 없을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공인데요. 선택을 했어요. 끌겠다는 건가요? 아, 끌어서 뒤로 바로 끌겠. 아, 야. 이걸 이렇게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군요. 야, 저 원뱅크 걸어치기로 저 쳤을 때 빨간 공이 흰 공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이거든요. 빨간 공이 저쪽으로 키스가 저렇게 빠지도록 구사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선수가 공에 대한 깊이가 완벽하다는 거죠. 일반 범인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공의 궤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목적 공의 처리와 더불어서 내 공의 궤적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네요. 압도적인 정확도입니다. 에디맥스. (40점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12이닝째에 불과합니다. 경기의 흐름이 정말 힘들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 리액션이 약간은 석점. 이 세계 탑 시드권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요, 어느 정도 득점이 에버리지 2.0 이상 정도의 경기가 나오면 큐를 들고 있는 선수가 곧 당구의 황제입니다. 네. 네. 누가 제일 잘 치냐 말할 것도 없이 큐를 들고 있고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는 항상 거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발했고요. 막을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공이 너무 안정적인 속도로 네. 불안하게 맞는 기색도 없고요. 특히 에디머스 선수가 무서운 점은 전혀 몸을 쓰는 선수가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득점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표정부터 몸짓 하나까지 조금의 미동도 없는 선수거든요. 완전히 몰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아지경의 무라일체 단계에 있는 거죠. 큐가 8인지 8이 큐인지. 이 키스까지 컨트롤이 된다면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 손으로 공을 선을 그리면서 옮겨놔도 저렇게 예쁘게 그리기 힘들 정도로 공의 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에디맥스의 경기력. 김영직 에버리가 지금 1.833이에요. 자, 짧아지나요? 네, 짧아지네요. 짧아지지 않죠? 네. 자, 이렇게 득점 실패 한 번에 기뻐해야 할 만큼 에디맥스 선수의 오늘 경기력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지금 이 에디맥스 선수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에 미안함이 들 정도입니다. 자, 흰공으로 되도록이 3뱅크 샷을 볼만한데요. 자, 출발 라인을 확인하죠. 네, 공의 출발 라인을 단쿠션까지 내려와서 확장시켜서 확인해보고요. 원쿠션 자리를 찾고 엎드리려는 의도입니다. 타임아웃을 활용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큐를 들고 있는 그 선수가 당구의 황제. 지금 큐를 잡고 있는 선수 김행직입니다. 내려옵니다.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주 사용하는 왼손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깊이 바라보더라도 내공이 이제 회전을 지나치게 많이 타지 않을 속도를 충격을 주는 의도였는데요. 그래도 회전력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걸려버렸어요. 네, 코너를 돌았을 때 빠지기가 어려운 라인에 이적구가 있습니다. 44점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을 치고 득점이 술술 풀리는 선수의 뒷공이 좋기를 기대하기 참 힘들어요. 네, 보통 무조건 나에게 좋은 공이 올 때는 상대의 실수 이후에 좋은 공이 오는 건데 에디모 선수가 실수가 거의 없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면서 김민희 선수에게 어떠한 기회조차도 대단합니다. 지금 예. 샷타임이 10초입니다. 10초. 그렇다고 성급하다는 느낌도 들지도 않고요. 공이 보자마자 답이 나와 있는 답안지를 지금 에디맥스 선수는 상상하는 모든 공들을 오늘 다 쳐낼 것 같습니다. 공이 이렇게 쓸 줄 알았다는 듯이 가서 완벽한 답안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에디맥스. 자, 리버스 엔드가 나와야 되는데요. 속도가 나와주나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닿지 못해요. 자, 득점되지 않았을 때 오는 공이 참 이런 공이라니요. 투뱅크 라인이 다행히 존재하나요? 자, 대전이 가까스로 맞지 않았고요.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에디맥스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투뱅크가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공이 김영직 선수도 지금은 마지못해 투뱅크를 다시 보는데, 투뱅크 라인 나오면 그나마 투뱅크가 가장 좋은 선택인데요. 투뱅크 라인 나온 자는 두 차례 세 차례 거듭 확인했습니다. 없나 봅니다. 자, 노란 공으로 더블 쿠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빨간 공을 일자로 밀어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했는데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밀리지 못했죠. 정말 그야말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경기를 에디맥스가 하고 있습니다. 에디맥스 선수에게는 또 공이 풀리고요. 두꺼운 두께에서 오, 이거 실수예요. 예. 네, 실수예요.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14이닝 만에 처음으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약간의 끄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김행직. 에디맥스 선수가 보여줬던 스타일의 더블 쿠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스트로크로 해결을 했고요. 얇은 두께의 낮은 당점으로 내공을 일자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나 다음 공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코스 공략. 김행직입니다. 네. 이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당구 선수입니다. 아직 상대는 5점이나 남았습니다. 네. 본인의 담력과 기술,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5 쿠션. 속도 좋고요. 네. 3연속 득점.
더블 쿠션 공격이 할만하죠. 내가 떨어져야 되는 투 쿠션 지점을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두께를 조금 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를 살짝 그릴 것이고, 내공의 라운드가 크지만 않으면 득점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예. 이 점수 차에서 김행직 선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직 더 보여줄 게 많은 선수입니다.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다시금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임아웃이 이제 없거든요. 자, 지금 더블 쿠션은 두께를 까다롭습니다. 두꺼운 두께 안에서 라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두께죠. 평범한 두께로 들어갔을 때는 여지없는 키스였습니다. 두께가 제한이 되고 혹은 밀림이 크고 그 밀림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좀 가했는데 너무 제어가 되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더블 쿠션을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조금 더 정교한 공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바깥 돌리기를 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들어간 거여서 시간이 안 나왔죠. 에디맥스 옆돌리기인데요. 한번 좀 공타를 보여줄 법도 합니다만, 일목적공의 처리조차도 너무 안정적입니다. 저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에 대한 자신감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점수차가 거의 20점 차이가 나고 에버리지 3.0을 넘게 치고 있는데도 차분할 때는 또 차분하죠. 네. 절대 서두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비껴치기로 좁게 공략, 서서 나갑니다. 아직 에디맥스가 안 끝난 거죠. 에디맥스 선수가 4점을 더 김행직보다 먼저 쳐야 이 경기는 끝납니다. 끝까지 승리에 대한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30살에 이렇게 젊은 선수가 승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먼저 속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잠깐만, 이 두꺼운 두께에서 내 라인을 옆돌리기 퍼뜨립니다. 김행직 퍼뜨립니다. 아름다운 라인입니다. 아름다운 라인이야. 정말. 이 두꺼운 두께에서도 내공의 품질이 퍼지지 못하고 끝까지 네. 이겨내서 올라가는 이 스트로크의 품질이 일품입니다. 일품. 지금 오른쪽 회전인가요? 자,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되돌아오는 라인을 찾아냈어요. 지금. 이 공이 좋아요. 득점으로 좋아요. 네,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되돌아오기라고 회전을 조금이라도 주는 순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회전이 넘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되돌아오기를 선택해서 성공하고 포지션까지. 자, 두께 찾아냈습니다. 이 경기장을 고요하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김행직 선수. 자, 이제 흰 공, 노란 공을 공략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흰 공을 빨간 공을 공략하면서 짧게 안으로 돌리기를 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자, 일목적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짧게 치기 위해서 당점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짝 높이고요. 높은 당점이 내 공을 짧아지게 만들죠. 잘 내려가고 있어요. 이 공이 다시 한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살짝 높은 당점으로. 네, 낮은 당점으로 끌려고 생각하면 이제 오산입니다. 일목적공이 저렇게 붙어 있을 때는 살짝 높은 당점으로 밀림을 이용해서 짧아지게 만드는 거죠. 4연속 득점. 계속해서 김행직이 지금 강강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맥스가 수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당점을 낮추고 회전은 제어하고 내공이 자, 당쿠션까지 쭉 뻗어 나가야 됩니다. 네. 걸리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쳐서 이제 당쿠션을 맞추는 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네. 아깝네요. 46대 30에서 다시 기회가 에디맥스에게 넘어갑니다. 김혜희 선수의 실력에는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었는데요.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역방향의 옆돌리기 실수할 여지가 언제든지 있는 공인데요. 네, 47점째를 올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할 여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공이 어렵게 쓰기만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실수할 여지가 없어요. 참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업템포로 갈 때는 또 빠르게 가고요. 자, 가볍게 터치하면서 옆돌리기. 이 공도 정답을 향해 떨어집니다. 48점째. 지금 뭐 비껴치기 전혀 무리가 없는 공이죠. 회전을 살짝 이용해서 부딪혀만 넣어도 알아서 들어가는 공입니다. 지금. 네. 3점. 나머지 한 점을 남겨두는 에디맥스. 일목적 공의 힘 조절이 예술입니다. 김행직 선수가 19점 뒤져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공도 결코 우연히 다음 공이 이렇게 칠만하게 쓰는 공이 아니죠. 오른쪽 상단 코너 쪽으로 올리는 단편적인 포지션만 생각하는데 그게 위험이 있을 때는 다시 내 쪽으로 중앙으로 돌아오는 힘 조절이 완벽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옆돌리기가 나왔고요. 지금 퍼져나가는 공이 이 경기의 마지막 득점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야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친 에디맥스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를 상대로 이번 대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20점 차의 대승을 따냈습니다. 참, 그 이름도 대단한 에디 맥스 선수입니다. 김민 선수가 뭐 조금 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김민 선수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좀 뭔가를 보여줄 기회가 오지 않았고 에디 맥스 선수가 살짝 허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네. 그 기회를 낚아채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맥스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에디맥스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 16강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은 랭킹 포인트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한국의 동해를 찾은 이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들이 이런 훌륭한 고장에서 좋은 실력을 어김없이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을 도전을 할 수 있는 3명의 선수의 얼굴이 확정이 됐습니다. 타이푼 타스테미르, 딕 야스퍼스의 4강이고요. 에디맥스, 그리고 제레미 뷰리와 레가스피 선수의 승자가 내일 펼쳐질 준결승전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경기 결과가 끝나는 대로 또 시간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세계선수권대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허혜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